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계 단체가 시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사흘째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박정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일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앞.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시작된 장애계 단체의 시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버스 점거 농성은 밤을 지나 이튿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 200여 명은 현재 운행 중인 시외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저희와 전동을 분리해서 전동을 마치 짐승처럼 취급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내가 그 짐승처럼 끌려서 올라가거나. 이날 장애인들은 미리 구매해놓은 버스표를 들고 버스 탑승을 시도했지만 버스 운송업체는 승차장이 아닌 뒤쪽 주차장에 버스를 세웠고 비장애인 승객들만을 태운 채 출발했습니다. 이에 장애계 단체는 고향에 가야 한다며 버스를 타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했지만 경찰들이 막아서면서 마찰을 빚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밖을 나가거나 또는 명절 때 친척집이나 또는 가족한테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이거든요. 단 유일하게 있는 것은 KTX인데 그것도 노선이 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지만 관할 지자체와 정부, 버스업체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 현재 저상버스의 도입 책임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154곳 중 80여 곳은 여전히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인데다 정부가 저상버스 운행을 위해 책정한 내년도 예산 16억 원은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장애계 단체는 이러한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교통약자의 이동권 투쟁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장애계 단체가 UN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 의정서를 하루빨리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장에 정두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2월 3일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곳곳에서 장애인 권리를 위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앞에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선택 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삶을 권리적 차원에서 지켜가기 위한 차별금지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8년 12월 협약을 비준하고 2009년 1월에 발효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협약상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국내에서 권리구제가 되지 않을 때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심리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 의정서의 비준을 미루고 있어 장애계는 정부의 빠른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권리협약에서 서명하면서 선택 의정서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허울 뿐인 정말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표지에만 서명한 꼴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국가보고서 심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에도 선택 의정서 비준이 포함돼 있어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국가로서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협약 비준 이후 첫 번째 국가보고서 심사를 받으면서 의료적 장애 모델의 변화와 접근성 개선, 차별과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장애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심사에 국가보고서와 함께 제출됐던 민간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직접 유엔에 다녀온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센터 이석구 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일단 장애에 대한 개념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는 그 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장애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 이런 정의를 좀 내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각각의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손상에 초점을 맞춘 의료적 모델
좀 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런 점에서 이제 개인의 의료 모델일 경우에는 개인의 손상을 완화해서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들이 정책의 주요한 초점이었다고 하면 장애인 권리 협약은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건강의 문제의 건강권을 위해서 그런 재활이라든가 의료 서비스는 계속 제공을 해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차별과 분리가 되고 있는 원인이 크게는 사회의 어떤 태도와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사회의 어떤 태도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어떤 물리적 장벽들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들로 이제 정책이 전환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개념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권은 가장 이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좀 보편적인 가치여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 상황은 좀 인권에 대해서 어떤 감수성이라 그럴까, 인권의 어떤 의식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일부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인권법이 많아요. 이제 자유권 규약도 있고, 뭐 사회권 규약도 있고, 여성차별철폐협약, 뭐 아동권리협약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이제 이번에 장애인권리협약처럼 최종 견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가보고서도 계속 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련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은 또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인권 전반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인식과 관심들이 조금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장애인 문제가 이제 전 연령하고 그 전 영역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각 부처들의 조정의 필요성들이 제기되어서 이제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런 조정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5개년 계획들을 만들어서 이제 순차적으로 장애인 정책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데 현재의 정책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내봐도 1년에 채 한 번 열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 위원들이 전체 참여를 하면은 30-40명 되는데 회의 시간이 끝에 한 2-3시간 정도.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인사말 뭐 한 2-3분 하고 나면 회의 시간이 끝나버리는 이런 상태로 계속 이제 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오는 거죠.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의무자는 이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계획들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조정위원회가 위원회 자체가 아니라 그 산하에 이제 상시 기구를 좀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를 좀 제출하고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좀 위원회에서 검토한다고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이행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석구 소장님의 말처럼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할 것도 권고한 바 있는데요.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과 장기 입원을 통한 인권 침해는 물론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와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정부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해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돼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제시한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되짚어보고 지역사회 중심의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대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375조 4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보다 6천억 원 순 삭감한 예산액입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4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표결을 통해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55조 8천억 원보다 19조 6천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내년 1월 1일부터 한 갑당 4,500원으로 오릅니다. 국회는 지난 2일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올리기 위한 개별 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수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의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 연동제는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담배값의 경고 그림 게시 부분은 유보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들이 약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점자 스티커 제도를 시각장애인 밀집 지역 8개국 47개 약국에서 시범 실시합니다. 시각장애인 점자 스티커 복약 안내는 시각장애인이 약품을 구입할 때 약사가 확대 문자와 점자가 함께 표기된 점자 스티커를 부착해 약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서울도서관과 아름다운 재단이 서울도서관 내 나눔문화 컬렉션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눔문화 컬렉션은 아름다운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기부문화 도서관에 소장된 기부문화 관련 도서 400여 권을 기증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나눔문화 컬렉션 소장 도서는 도서관 이용 시간 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 대출할 수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여성 실업난과 우수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호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4일 오후 2시부터 덕양구청에서 열리며 지역 내 23개 기업이 참여해 2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전안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오는 12일까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며 신청은 천안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하시면 됩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가 지역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여수산단연합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회원사 임직원과 가족 등 300여 명이 14,000kg의 절임 배추 약 7,000포기의 김장을 담궈 지역사회복지단체와 아동보호시설 등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최보은 공장장 협의회장은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계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의 성원과 배려가 있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더불어 발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1075 장애인 신문의 첫 번째 기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시외 고속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과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애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가 배차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장애인 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지방에서 열린 한 사협 주최 보수교육에서 후원카드 홍보 담당자가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입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사협은 지난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과문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전라남도가 인권 침해가 드러난 친안군 장애인 시설 2곳에 대해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남도는 인권 침해 의심 시설로 분류된 다른 곳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전남 장애인 인권센터 등과 함께 시설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크리스마스 시즌 전 스위스의 한 복지단체가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을 본뜬 마네킹을 전시하여 그들에 대한 선입견을 되돌아보게 하려는 취지인데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라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로 내몰리는 장애인의 현실.
사회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장애계의 외침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